본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시리즈 7편의 기사를 요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중국에 대해 7개의 연속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이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많은 기획 논평을 내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사설에서 벌어진 급반전입니다. 조선일보의 처음 6개 사설 제목들입니다. 1편. 한국 산업 다 잡은 중국, 주역은 기업 아닌 공산당. 2편. 가공한 차이나 스피드, 속도는 한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3편. 봉제에서 로봇까지 모든 산업 다 하는 중국, 우린 뭐하나. 4편. 몇 년 앞서가 길목 지키는 중국, 우리 미래가 막히고 있다. 5편. 중국 밖에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 땅 좁아진다. 6편. 이공계 매년 580만 명 배출하는 중국, 1년 출생 23만 명인 한국은 의대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뭘 하나. 우리 설 땅이 좁아진다. 공산당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 즉 공중증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죠. 보수 농객인 정규재 씨는 이를 황색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거대하고 불가피한 법칙처럼 인식하는 것은 허망하다. 한국이 지금의 부국이 된 건 상당 부분 중국 덕분인데 이를 생략한 채 혐중 위기감만 극화한다. 충격적이게도 반전이라면 7번째 사설 제목입니다. 중국 산업의 쓰나미에 올라타야 한다. 핵심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조차 중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방벽을 쌓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평소 독재 중국 비판, 친미 일변도였던 조선일보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죠. 보수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입니다. 2001년 세계를 바꾼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둘째,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 실제로 세계 질서를 바꾼 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중국을 세계 시장에 편입시키면 경제 발전으로 민주화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중국은 시장 개혁을 받아들였고 세계는 함께 불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민주화 대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6.2%로 내려갔고 임금 상승, 인구 감소, 부동산 위기 등이 찾아왔습니다.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진핑의 대응은 2차 문화혁명 수준의 통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강화, 디지털 독재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질문해보면 중국이 스스로 강경해진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몰아간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위기엔 적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서방대, 중국과 러시아를 외부의 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대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을 보면 둘 다 자국의 불안증이 만들어낸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경쟁자이자 고객이며 적대자이자 협력자라는 복잡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는 중국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 요리냐, 중국 요리냐 식으로 단품으로만 주문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고 강요하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세계 경제는 너무 광활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나라와도 교역합니다. 그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의 질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80년대는 미소, 양극 체제, 90년대는 미국 1극 체제였으나 지금 현재는 다극 체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미국은 동맹국가입니다.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의 말대로 중국의 심장으로 뛰어들어
중국과 함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양자택일은 환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는 세계를 자유와 반자유로 단순하게 나누고 자유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라는 망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적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명동, 대림동의 협중 시위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21세기 또리장군 같은 반중 혐오 정치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의 셰시 정신을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넷째, 오히려 실용적인 대중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조선일보조차 인정한 사실인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입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조선일보의 이 사설을 정독하고 현실적인 국제 전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